아, 편히들 쉬고 계셨나요? 쉬고 계셨나요는 좀 웃기네요. 추석 연휴를 이제 좀 보내고 다 출근하셨을 건데 저는 오늘까지 휴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요 녹음실 준비한다고 제가 계속 바빠서 기타 관리를 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오늘 하루 의도치 않게 좀 쉬게 되면서 오랜만에 밀렸던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입니다. 전에는 이제 기타가 이제 몇 대 없어가지고 음, 뭐 하루 날 잡아서 하면 되는데 이제 기타가 몇 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타가 이제 좀 여기 손가락을 넘어갔어요. 예,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가지고 줄 한 번 가르려면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타 몇 대 없을 때는 줄도 좀 섞어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타협을 해서 코팅연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엘릭서 코팅 현을 쓰고 있는데 게이지별로 좀 기타별로 좀 바꿔서 쓰긴 합니다.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마이크로 수음하는 경우도 있어서 기본적인 12게이지 라이트 게이지를 쓰고 있고요. 이게 외에 이제 제가 뭐 즉흥 연주를 한다거나 뭐 멜로디 라인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좀 연주하기 편하게 조금 낮은 장력의 뭐 10게이지나 11게이지짜리 기타 줄을 쓰는데 통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기타 줄을 쓰고 있습니다. 코팅현이 이제 모든 회사에서 다 나오는데 그래도 제일 장기간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코팅의 이제 두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요건 이제 보통입니다. 예. 나노웹인데 코팅 두께에 따라서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오거든요. 옵티웹, 나노웹, 그리고 폴리웹인데 나노웹이 이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질감이 없는 거는 이제 옵티웹이 코팅 두께가 워낙 얇아가지고 이질감이 없고 대신에 코팅이 얇으니까 또 금방 손상이 되겠죠. 폴리웹은 이제 너무 미끈거리다고 해야 되나?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코팅 두께가 너무 두꺼운 편이어서 저는 그냥 보통 거 씁니다. 이거 쓰면 한 두세 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컨디션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기타 스트링 교환하는 법 관련해 가지고 영상 한번 찍은 적 있었는데 오늘 찍은 거는 뭐 기타 줄은 다 교체할 줄 아시니까는 뭐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 찍는 건 아닙니다. 갈아야 될 통기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혼자서 갈고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좀 얘기 좀 하면서 기타 얘기도 좀 하고요. 그러려고 찍습니다. 하는 게 뭐 도움되는 얘기도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할 텐데 사실 뭐 기타 쭉 가는 거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 줄감게 푸는 거 제가 전동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동 안 쓰고 저는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감거나 요거 감거나 푸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기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공장처럼 대규모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전동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정도로 실용성을 잘 못 느끼더라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타 줄을 좀 풀고요. 이때가 제일 설렙니다. 이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줄 풀고 기타 이제 우리 이쁜이들한테 그동안 못했던 뭐 제품 관련해서 광도 좀 내주고요. 특히나 줄이 있으면서 이제 플랫 쪽에 이제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용품들을 이용해서 조금 관리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저 엘릭서 기타 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꼭 굳이 저거 안 해도 됩니다. 코팅현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가격이 이제 일반 비코팅현에 비해서 거의 2배죠. 저게 지금 인터넷가로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사놔서 한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수입 잘 안 되고 할 때는 이 가격이 아마 28,000원까지 올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시는 분한테 주로 거래하는 용품점이 있어가지고 뭐 평소에 많이 구매를 하니까 좀 싸게 줘가지고 예전처럼 23,000원에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가격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요즘 음향 쪽 관련해 갖고 악기 뭐 레코딩 다 거의 뭐 수산물 시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시가로 요즘 나가고 있어가지고 기타도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다 올랐고요. 뭐 악기 음향 산업 쪽 관련해 가지고 뭐 요즘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재고 있어도 안 풉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코로나 시작할 때에는 기타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득인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사람들이 기타 집에서 많이 배운다고 그러면서 기타 되게 싸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좋은 기타들. 근데 지금 이제 물건이 없어갖고 품귀 현상이 좀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네. 초창기에 혹시 기타 구매하셨다가 뭐 우리 밴드에는 그런 분이 당연히 없겠지만 나는 기타하고 안 맞나 보다, 기타 그만둬야지 하는 분들은 중고로 내놓으면은 거의 신품 가격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100만 원 이하의 저렴한 기타들 말고요. 조금 그때 좀 너무 자금 사정이 괜찮아서 제대로 된 기타 하나 샀는데 안 치게 됐다. 그런 기타들 요즘 중고 시장에서 수요가 꽤 많습니다. 자국 났네. 이럴 때 제일 속상합니다. 언제 났지? 제가 요 메인으로 기타 사용하는 건 타쿠드 건데요. 사실은 제가 테일러나 마틴 기타를 좀 사려고 했거든요. 특히 테일러 초창기에는 제가 테일러 기타 소리가 좀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서 테일러 기타를 구매하려다가 최근에는 마틴 기타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마틴이나 테일러 기타 특유의 소리가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300만 원 이상 좀 돈을 줘야 되죠. 테일러다운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각 회사에 그래도 중간급 모델 정도는 돼야 그 기타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이제 음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막 끼워가지고 거의 구분하고 뭐 이럴 정도는 안 되는데 들었을 때 좋다 나쁘다 정도는 저도 구분을 하거든요.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테일러나 마틴에서 이제 그 회사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음향 또는 뭐 들려주고자 하는 소리 이런 거를 그나마 이제 느껴보고 싶고 그 향기를 맡아보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300에서 400 정도는 줘야 그때부터 마틴 기타구나 테일러구나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구매를 하려다 생각해보니 사실 그때는 기타가 이렇게 많아질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비싼 거 사서 할까 하다가 기타가 여러 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버스킹이나 또는 공연을 나갔을 때 사실 그 고가의 기타 이제 한 700만원 800만원 이상 되는 그 정도 되면 이제 하이엔드 기타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기타로 가려고 했더니 통상 그런 기타들은 이제 바디에 훼손을 안 주려고
픽업을 안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마틴도 뭐 달 수는 있는데 제가 그때는 이게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8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기타 사가지고 바디에 구멍 뚫어서 픽업 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너무 비싸면은 내가 공연 다니기도 하기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렴하면서 소리도 괜찮으면서 이런 기타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마침 알아보고 있었는데 파쿠드에서 이런 비싼 기타를 안 냈었거든요. 안 냈는데 갑자기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느낌으로 이 모델을 냈습니다. 하와이안 코어로 제작이 됐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한 최초에 280만원 정도에 나왔다가 출시되자마자 뭐 회사 악기점들 있잖아요. 인터넷 악기점들에서 할인 적용하고 그래갖고 한 200 초반대에서 판매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200만원 정도 이상 가면 워낙 선택지가 많으니까 야 200만원 주고 누가 파쿠드 기타를 사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냥 살까 말까 하다가 갔는데 매장에 마침 그 천안에 있는 통기타 매장 큰데 하나 있거든요. 직접적인 뭐 상호명을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매장에 얘가 재고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나 한번 들어볼까 했다가 소리 듣고선 바로 구매했습니다.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건 뭐 이건 소리라는 건 주관적인 거니까 그게 뭐 절대 다수가 들었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좋긴 하겠지만 제 귀로 들었을 때는 이 정도면은 그래 이 정도면 좋다 해가지고 그때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거의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고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기타입니다. 뭐 어디 가져가서 막 갖다가 쓰기도 좋고 소리도 어느 정도 괜찮고요. 특히 얘가 픽업 소리가 괜찮아요. 아시겠지만 픽업으로 이제 소리가 나가면은 아무리 비싼 기타도 사실 그 기타 자체의 울림이나 이런 뉘앙스를 픽업으로 전달해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백날 아무리 비싼 기타를 백날이라네. 아무리 비싼 기타를 사서 좋은 소리를 들려주려고 노력을 해도 얘 이제 잭 꽂아서 앰프에 연결하는 순간 그 기타 소리는 아닙니다. 네,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 픽업을 통해서 나가는 소리는 그 기타가 원래 우리가 생으로 들었을 때 소리에서 많이 왜곡된 소리죠. 정기적인 회로를 타니까요. 그래서 이제 통기타 그 기타 자체 특유의 울림이라든지 이런 걸 그나마 재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레코딩실 같은 데 가면은 방음되는 어쿠스틱 방음된 곳에 가가지고 마이크로 직접 수음을 하죠. 가장 내추럴하면서 그 특유의 배음이라든지 울림들이 이제 녹음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 라인으로 정기적 신호 픽업을 통해서 녹음되는 소리는 엄연하게 이 통기타 자체의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안 될 수는 없죠. 공연할 때 통기타에다 마이크 대서 하기는 사실상 우리 동호회에서 거의 불가능하죠. 하울링 문제도 있고 버스킹장에서 통기타 앞에다가 마이크 대고서는 공연한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버스킹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음향 세팅만 되면은 그냥 하는 거죠. 야외에서 이렇게 뛰어난 음질을 들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등에 우리 이제 버스킹에서 사용하는 60에서 200W급에서 야외 공연을 할 때 뛰어난 음질을 보내기란 정말 쉽지 않죠. 뭐 대기 중에 반사되는 이런 반향음도 없을 테고 또 바람 불고 하면은
거의 뭐 고응역되어 있는 거 다 날아가고, 저음을 때려줘도 사실 저음의 강한 느낌이 잘 안 나겠죠. 그 정도 출력에서는. 뭐 어쨌든 잡소리였지만 그렇습니다. 이 기타를 꽤 오랫동안 사용할 것 같아요. 아마 당분간은 매년 쓰지 않을까. 하나 제가 관심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 마틴의 리미티드 에디션이더라고요. 퍼플 마틴이라고. 퍼플 마틴 맞을 거예요. 한 해에 200대인가 300대 정도만 생산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그 인레이부터 해갖고 소리도 그렇고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1,400인가 1,7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로또만 되면 그걸 하나 그거 하나 살려고. 로또는 언제 될까요? 지금 이제 위쪽에 처음에 뿌렸던 거는, 요거는 이제 클리너입니다. 클리너하고 왁스가 같이 융합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바디에 이제 간단한 얼룩이라든지 이런 거 제거하고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핑거보드죠. 핑거보드. 요 지판에 유분이라든지 이런 거 제거해 주는 거, 쓸데없는 때 같은 거 제거해 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 방울씩 떨어졌던 건 요 지판 오일이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수분기가 있어야 지판이 갈라지지 않고 오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겠죠. 짜짜짜, 벌써 덧네요. 짜짜짜. 사실은 오늘 기타 줄 안 구우고 좀 놀려고 했는데, 도저히 기타 치면서 소리가 뭐 그지 같아. 소리가 너무 묵묵하더라고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썼는데 도저히 이 기타 줄에서 나면 안 되는 소리가 좀 나가지고 급하게 교환하게 됐습니다. 기타 이거 한번 기타 줄 싹 가르려면 그것도 1, 2식이네요. 이젠 기타 줄을 거는 순서는 특별히 없는데, 저는 통상 위에부터 겁니다. 걸 때 요 엔드핀 있는 쪽이죠. 살짝 꺾어서요. 너무 과도하게 꺾는 건 아니고 브릿지 핀에도 넣고 닫아주는데, 닫아줄 때 이 안에서 핀 끝까지 이 엔드핀이 올라갔는지를 좀 봐줘야 됩니다. 이거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닿는지 좀 봐줘야 됩니다. 튕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야 이 줄이 좀 단단히 고정되거든요. 그리고 픽업 달린 기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센서가 틀어진 상태로 줄이 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줄 교환하실 때 그런 부분 잘 확인하시고요. 몰라,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꼭 요 브랜드가 브릿지 핀 꽂혔을 때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겠네. 이런 식으로 딱 올라올 수 있게끔,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딱 올라올 수 있게끔 손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지. 올라왔네요. 꺾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사실 제가 줄 교환 엄청 빨리 하거든요. 동영상 찍으면서 그냥 설명하면서 하니까 좀 천천히 하게 되네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줄 가는 거. 근데 한 세네 번 하면은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굳이 뭐 기타 가게 가서 갈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그냥 갈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론 대다수의 그 가게 사장님들이 꼼꼼하게 해주시긴 하겠지만 한두 명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좀 꼼꼼하게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거 기타 줄 갈면서 지판이라든가 이런 거 좀 확인해가지고 그때라도 한번 오일도 매기고 하는 게 좋잖아요. 몇 줄, 6줄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헤드머신 지금 6번 줄을 걸 건데 요걸 어느 정도 판판하게 당긴 다음에 다음 5번 줄 있는 데서 한번 꺾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꺾인 부분을 6번 줄 튜너 있는 대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이 정도가 한 4.5? 4.5cm, 5cm에서 4cm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간격이면은 얘가 이렇게 놓고 감았을 때 두 바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은요, 이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한 이유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줄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감을 때 이 감기는 횟수가 너무 많이 감기면 그거는 확실히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줄이 점점 감기면서 줄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장력이 좀 강해져요, 내려갈수록. 그래서 연주하기가 좀 안 좋습니다. 손가락도 많이 아프고요. 연주감이 좀 좋아야 자기가 플레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줄이 감기지 않도록 두 바퀴에서 세 바퀴, 두 바퀴에서 한 네 바퀴 사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감으면은 제가 아까 그 한 4에서 5c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감으면 딱 두세 바퀴에서 딱 끝납니다. 통상. 야 임마. 아니고. 이 줄 감으면서 얘가 줄하고 줄 사이로 넘어 타지 않는지도 보는 거 중요해요. 앞으로 한 5분 정도는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때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참 이거 줄 감고 나서 트러스 누굴 쪽도 저는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기타라는 게 사실 목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휨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좋은 기타라고 해서 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에 의해서 맥힘이 발생하는데, 그거 보고서는 자기 연주 스타일에 맞춰서 뭐 정상적으로 띄울 건지 낮추든지 아니면 올릴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버징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액션을 낮추는 편입니다. 연주하기 편하고, 사실 제가 연주할 때 뭐 과격하게 연주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스트로크를 사실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르페지오 할 때 딱 가장 편하게 칠 수 있는 높이로 맞추는 편입니다. 요즘 워낙 정보가 많이 발달해서 기타 뭐 셋업하고 뭐 이런 관련해서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소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기준치는 있지만 그게 뭐 모두 다 정답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액션이 너무 낮아가지고 버징이 이제 살짝 날 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버징 나는 거 이런 것도 연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연주하는데 큰 방해만 안 된다면은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너무 뜨면 힘들겠죠. 너무 떠가지고 막 기타 잡아서 너무 힘들면 연주가 힘들 테니까. 오늘 사실은 제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통상 줄을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면서 이 배터리를 같이 교체하거든요. 제가 이제 픽업이 노컷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바디에 손상 없이 저 안에 이제 배터리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방식입니다. 톤 조절하는 노브 같은 것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기타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쓰는 뭐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비싼 기타 사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동호회 수준에서 저희처럼 기타 치시는 분들 좋은 기타를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취미 활동하는데 큰 돈 쓰기는 어려우니까. 통상 이제 쓸만하다고 하면 이제 1-200만 원짜리 사서 쓰는데, 그 정도급 기타에서 굳이 픽업을 노컷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배터리 교환도 힘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요즘 와서는 한 3,400 이하에 있는 기타들은 온보드 픽업으로 달려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 기타 하나로 이제 공연도 하고 음향 장비 연결도 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공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아시겠지만 기타에 온보드로 픽업 올라가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항상 우리가 음향 엔지니어를 모시고 다니면서 공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믹서 같은 경우에 이제
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음향 기타 톤 잡는다고 저 믹서 있는 데 가서 만지고 와서 다시 또 기타 치고 와서 기타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타 위에 저 같은 경우는 다음에 기타를 하나 사면은 저는 이제 온보드 픽업이 달려있는 기타를 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금액대에서 노컷으로 달려있는 픽업은 대세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뭐 미세한 차이는 있겠죠.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서 개인적인 입장이라서 3, 400 이하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기타 그런 것들은 온보드 픽업이면 충분하지 않나. 왜냐면 요즘 픽업들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거 통기타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울링과의 싸움 아닙니까? 피드백 되는 거. 요즘 픽업의 노치 필터도 잘 되어 있고 위상 반전이죠. 그런 거 이용하면 하울링 잡기 좀 수월하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버스킹 할 거다, 픽업 달린 기타 살 거다 그러면은 온보드 픽업 있는 거 사세요. 튜너도 같이 달려 있잖아요. 제가 다른 거는 사실 음악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여가지고 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안 하는데 가끔 거리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중에 튜닝이 안 맞은 채로 공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듣고 있으면 환장하겠습니다. 이 튜닝 나가 있으면은 듣는 아마 좀 귀가 민감하고 뭐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튜닝 나간 상태로 기타 치면은 이상하다는 거 딱 티 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나름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니까 밖에서 튜닝 안 된 기타로 막 그 공연하고 하시는 거 옆에서 듣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저거 어디인가 튜닝이 틀어진 것 같은데 계속 공연을 하시네. 우리가 최소한 이제 듣는 관객분들을 위해서라도 튜닝 정도는 제대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뒤 축구판 쪽하고 헤드머신하고 오염물질 닦아내고 이제 광을 낼 겁니다. 이제 뭐 보여드리는 건 이 정도면 됐겠죠.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노가다여서 이렇게 광 내고 해야 돼가지고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